인류가 다음으로 피를 흘릴 자원은 석유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른 따뜻한 쌀밥 한 그릇과 삼겹살 1인분을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의 물 수천 리터를 조용히 빌려오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거대한 자본시장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생명의 근원인 물에 가격표를 붙여 월가의 선물 상품으로 상장시켰습니다. 석유와 금 그리고 밀이 그러했듯 물이 금융시장의 지배를 받게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물의 희소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20세기가 석유를 지배한 자들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을 지배하는 자들이 세계의 권력을 재편합니다. 누가 전 세계에 물을 사들이고 있는지, 팽창하는 도시가 땅속 지하수의 궤도를 어떻게 뒤틀어 놓았는지 철저히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선으로 그 구조를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에 살고 있으니 물 부족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 흔히들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국토의 70%가 가파른 산지인 한국은 비가 내리면 물이 머물지 못하고 순식간에 바다로 쓸려 내려가는 치명적인 지형적 함정을 안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재생 가능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의 6분의 1 수준, 국제 기준으로 이미 명백한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이 결핍의 공간을 자본이 가장 먼저 파고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트의 산처럼 쌓여있는 생수시장의 폭발적인 팽창을 보십시오. 과거 누구나 누리던 공공재였던 지하수가 기업들의 정밀한 시추를 통해 플라스틱병에 담겨 거대한 이윤 창출의 도구로 변모한 지 오래입니다. 자원의 희소성이 커질수록 그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권리 경쟁이 가속화되는 것은 누군가를 탓할 수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물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공기처럼 무상이었던 것에 값이 매겨지는 시대, 한국 생수시장의 규모는 1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과 도시의 팽창은 어떤 물리적 결과를 낳았을까요? 도심 한가운데서 끔찍하게 발밑이 꺼지는 싱크홀 현상. 이것이 단순히 건설사의 부실 공사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초고층 빌딩과 지하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땅속 지하수를 거침없이 빼내면서 집안을 버티던 수압의 균형이 무너져 내린 결과입니다. 수만 년간 고요히 유지되던 땅속 물의 궤도를 물리적으로 건드려 불러온 현대판 콘크리트 돔티. 지하수를 과다 취수한 자카르타의 일부 지역이 바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수도를 이전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룩한 이 화려한 도시는 사실 그 아래로 흐르는 보이지 않는 수맥 위에서 아슬아슬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지형적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일 그토록 풍요롭고 다채로운 식탁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상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가상수란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물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먹는 밥 한 공기에 쌀을 키우고 식탁에 오를 돼지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를 재배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물이 투입됩니다. 소고기 1kg에 숨어있는 물 15,500리터.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140리터의 물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특히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20%를 밑돕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사료용 옥수수와 밀 그리고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80% 이상은 미국과 호주, 남미의 강물과 지하수를 막대한 규모로 빌려다 만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한국의 밥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것처럼 보이는 음식들은 실제로는 지구 반대편의 수자원을 고스란히 빚내어 옮겨온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타국의 물에 빚을 지고 생존하면서도 국가수자원 계획 어디에도 이 가상수의 부채를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타국의 강물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치명적인 무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라크와 터키 사이에는 전례 없는 외교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라크의 원유를 터키의 수자원 개발 자금과 교환하는 이른바 석유대 물의 거래입니다. 티그리스강 상류를 장악한 터키가 댐을 지을수록 하류인 이라크의 생명줄은 바싹 말라갑니다. 인류의 위대한 문명을 낳았던 강물이 이제는 국가의 생존을 거래하는 협상 테이블의 무서운 카드가 되었습니다. 태평양 연구소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물 관련 폭력 사건은 419건, 단 2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댐이 나일강의 수량을 줄이자 이집트는 즉각 군사 옵션을 거론했고 중국이 티베트 수계를 쥐락펴락하며 메콩강에 의존하는 동남아 10개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강물 위에 우뚝 세워진 거대한 콘크리트 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전력시설이 아니라
언제든 타국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무기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당시 석유가 멈추자 세계 경제는 패닉에 빠졌지만 인류는 치열한 노력 끝에 대체 에너지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물의 대체제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이 멈추면 모든 문명과 도시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어린 묘목이 인고의 시간을 거쳐 단단한 나무로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뿌리를 감싼 흙의 수분이 마르면 아무리 우람한 나무라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가지의 끝부분부터 서서히 말라 죽어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원리는 인류 문명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공포는 당장 우리의 발밑이 아닌 태평양 건너 미국 중서부의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8개 주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지하수 자원 오갈라라 대수층. 광활한 농업지대를 수천 년에 걸쳐 빗물이 스며들어 만들어진 이 거대한 지하의 바다는 지난 40년간 인류의 압도적인 취수로 인해 자연의 재충전 속도보다 수십 배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재충전에 수천 년이 걸리는 것을 불과 수십 년 만에 비워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대수층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미국의 곡물 생산성은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밥상 위로 덮쳐옵니다. 사료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육류 가격의 상승, 수입 곡물과 가공식품 전반에 걸친 잔혹한 에그플레이션.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체감하는 싸늘한 물가 상승률의 배경 깊은 곳에는 이미 수자원의 고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룰을 거스른 대가는 이토록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글로벌 물가라는 영수증을 통해 우리의 일상으로 청구됩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는 자연에는 우연이 없으며 모든 것은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발생한다고 통찰했습니다. 수십 년간 물을 무한한 공짜 자원이라 여겨왔던 우리의 안일한 사고방식이 지금의 대수층 위기와 도심의 싱크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늘 가장 가혹한 순간에 가장 위대한 혁신을 피워냈지요. 국토의 절반 이상이 메마른 사막인 이스라엘은 하수를 재처리해 농업에 다시 쓰는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며 세계 최고의 농업 강국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수십 년에 걸친 기술적 자립으로 물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어서 멸망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물의 구조 자체를 새롭게 설계함으로써 생존의 주도권을 거머쥔 것입니다. 위기는 그저 방관하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공포지만 위기의 구조를 미리 읽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무심코 마신 한 잔의 물, 21세기는 그 한 잔의 진짜 가치를 먼저 꿰뚫어 본 이들이 새로운 권력의 지도를 그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